제가 봤을 때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워오는 제일 심각한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는 병원은 당연히 믿고 걸으시는 게 맞습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안녕하세요, 미국 수의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동물병원비가 왜 천차만별인지, 그리고 그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서비스와 질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래서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는 건데 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 어떤 의사가 잘하는 의사고 어떤 병원이 잘하는 병원인지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동물병원들의 의료 기록들을 보고 또 리퍼럴을 받고 또 많은 수의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건 좀 이것도 안 했나? 라고 싶었던 것들,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들도 당연히 보게 되는데요. 같은 수의사로서 이거는 믿고 걸러도 되는 병원이다 라고 싶었던 부분들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1. 신체 검사를 대충 한다. 어디가 아픈지 말을 못하는 동물들의 특성상 수의사들에게 촉진, 청진 등 기본적인 신체 검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눈, 귀, 입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온몸 곳곳 만져보고 관절도 만져보고 배도 촉진해보고 피부도 쓸어보고 또 가장 중요한 심장소리, 폐소리 청진해보는 것.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동물들은 어디가 아픈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강검진을 왔다가 수의사들이 발견해서 문제를 찾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항문낭에 생기는 종양의 90%가 악성 종양인 거 아셨나요? 근데 이 항문낭에 종양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보려면은 직장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항문낭을 만져보지도 않으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문제는 이 항문낭 종양이 악성 종양이 대부분임에 불구하고 보호자들은 까맣게 몰랐다가 보통 신체 검사, 보통 백신이라든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발견돼서 오는 경우가 90%입니다. 이 말은 즉슨 수의사가 검사를 안 하면은 보호자도 수의사도 이 종양이 딴 데로 퍼질 때까지 전혀 새까맣게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심자부이 생길 수 있는 개와 달리 고양이들에게 심자부이 들린다면은 바로 심초음파를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고양이 심장병 HCM 같은 경우는 아무런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도 새까맣게 몰랐다가 신부전증으로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는 고양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 구독자님도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제 고양이 응급 상황 탑3에 나왔던 영상처럼 호흡을 가쁘게 해서 응급실을 가셨다고 해요. 제가 수의사분에게 심자부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얘기를 들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수의사분이 아직도 체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입원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말이죠.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호흡을 잘 못하는 중노년의 고양이? 거의 대부분은 심장병일 정도로 정말 흔한 질병인데 입원한 지 2시간이 될 때까지 심장 소리를 들어보지도 않았다니요. 말이 되나요 이게? 더 충격적인 거는 이렇게 청진도 안 해보는 병원이 널리고 널렸다는 거죠. 미국 수의대였으면 학생일 때 벌써 F를 받습니다. 이 정도면. 만약에 저 같은 인턴이 심장 소리를 안 듣고 케이스를 교수한테 가서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이 심장 소리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데 안 들어봤는데요. 뭐야 이 X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는 병원은 당연히 믿고 걸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모든 상황에서 꼼꼼하게 신체 검사가 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사나운 고양이는 마취나 진정제 없이 아예 이런 신체 검사는커녕 손도 못 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골절 때문에 외과 전문병원을 갔다면은 거기 가서 귀병이나 피부병은 있어도 체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보통 1차 병원에 가서 하시면 돼요. 저도 얼마 전에 검진을 전체적으로 했고 백신만 맞으러 다시 온 애들이라면은 다시 검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동물이 정말 아픈 상황이라면은 이빨이나 피부나 이딴 거 들어볼 시간 없이 바로 그냥 처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처치가 먼저예요.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제일 먼저 꼭 해야 될 것들, 트리아지 exam이라는 게 있고 이건 바로 맥박, 호흡수, 심장 소리, 폐 소리
아주 중요한 것들과 당장 치료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이탈을 검사하는 exam을 말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수의대 학생들을 가르칠 때 100번씩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급해도 30초 이내로 심장소리, 폐소리, 호흡수, 맥박 이 정도는 무조건 체크해야 환자가 스테이블한지 언스테이블한지 구분할 수 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쓱 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빼먹고 환자가 안정적입니다, 스테이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혼쭐이 납니다. 그 정도로 기본적인 사항인 거예요. 환자가 아프고 위중할수록 청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근데 응급실이든 2차 병원이든 동네 병원이든 건강검진을 갔는데 혹은 동물이 매우 아파서 갔는데 청진도 안 하고 신체 검사도 대충 한다? 이런 병원은 믿고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보호자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말할 수 없는 동물들의 특성상 수의사들은 보호자들의 설명에 아주 헤비하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밥은 잘 먹었는지, 안 먹었으면 안 먹은 지 하루가 됐는지 3달이 됐는지, 다리를 전다면 어느 쪽 다리인지, 언제부터 절기 시작했는지, 종양이 생겼다면 언제 생겼는지, 언제 사이즈가 커졌는지 이런 질문들을 세세하게 하는 이유는 보호자가 언제부터 무슨 증상이 발현됐는지 설명해주는 거에 따라서 의심되는 질병의 목록이 달라지고 당연히 검사의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다리를 절어도 옛날부터 다리를 절다 안 절다, 고관절이나 슬개골 확률이 더 높고 어느 날 갑자기 깽 하고 안 쓰기 시작했다면 십자인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콧물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면은 흔히 보는 비염 증상일 수 있지만은 노란 콧물이 한쪽부터 나기 시작해서 양쪽에 나는 것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종양을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CT를 찍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를 다 어디에서 얻을까요? 당연히 보호자한테 질문함으로써 얻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보호자가 더 모를수록 더 많은 검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동물들이 아파서 갔는데 별다른 질문 없이 그냥 약부터 처방한다? 이런 데는 의심의 눈초리를 좀 던져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는 수의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골절로 온 강아지여서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이 아이가 3달 전부터 상관없는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가끔은 이제 이야기를 끊고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냥 그 관련된 질문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어볼 때나 답이 달라지거나 아예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거나 거짓말을 해서 진료에 차질을 빚는 몇몇 빌런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내가 필요한 정보, 핵심 정보만 캐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도 요령이자 스킬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듣는 척도 안 한다, 혹은 설명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믿고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믿고 거르는 동물병원 특징 3번째, 검사는 안 하고 약만 처방한다. 세상에 그 어떤 의사도 검사 없이 증상만 듣고 어떤 병인지 진단할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워오는 제일 심각한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습관적으로 대충대충 약만 처방하는 병원들. 물론 어떤 질병들은 별로 큰 리스크가 없고 아주 흔하기 때문에 딱 보기만 하고 약만 처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성 설사라든지 밥을 바꿔서 설사가 났다든지 뭐 어쩌다 한번 귀병에 걸렸다든지. 하지만 그 아주 흔한 피부병, 귀염증도 2번 이상 반복되면 무조건 배양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알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증상이 반복되는지 이것도 안 하고 귀병, 피부병이라고 계속 같은 약만 처방을 하다가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드는 약이 없어서 독하고 비싼 약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당장은 검사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검사 비용 좀 아끼려고 하다가 항생제 비용에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검사를 안 해서 돈만 나가면 다행이지만은 당연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콧물이 몇 달 동안 나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제 당연히 그냥 비염이든 염증이든이라고 생각하고 항생제랑 스테로이드만 6개월 넘게 처방을 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 안 나으니까 대학병원에 오게 되었고 CT를 찍어봤는데 비강 내에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비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서 뇌 근처에 있는 뼈까지 다 녹인 상태였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친 종양이 이 정도까지 퍼지면은 당연히 예후도 훨씬 안 좋고 치료하는 방법도 거의 없죠. 그 수의사분이랑 통화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일찍 보냈으면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미리 보내셨으면 예후가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네 번째, 양심병원이라고 내세운다. 기본적으로 양심병원이란 단어가 한국에서 내포하는 뜻은 우리는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필요한 검사만 한다 라는 뜻인데, 이미 저번 영상 동물병원비는 왜 천차만별일까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보통 비용이 싼 데는 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반응해주시고 되게 기쁘게 생각을 했는데, 또 소수의 어떤 분들은 비싸다고 좋은 병원은 아니던데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이런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 것 같긴 하지만은, 비싼 병원은 무조건 좋은 병원, 싼 병원은 안 좋은 병원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짜가 루이비통 백을 비싸게 주고 살 수는 있어도 기아 소울 값으로 벤츠를 살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래요.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은 싼 데는 보통 이유가 있고, 지불한 값 그 이상의 서비스와 질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A병원은 검사를 하라고 했고 B병원은 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해서 A병원이 과잉 진료를 하거나 B병원이 양심병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무사히 넘어갔을지 몰라도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기는 게 내 개라면은 그때 가서는 양심병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전에 든 예처럼 검사를 안 하고 약만 처방하는 병원은 병을 키워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석대로 하고 진짜 배운 대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우리는 양심병원이다, 우리는 필요한 검사만 한다는 것을 내세우진 않습니다. 제대로 하는 병원이면 그거 말고 자랑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뭐 최신 장비가 있다, 이런 데서 공부를 했다, 의사의 뭐 학력이 이렇다, 이런 기술을 도입했다 등등. 의사들이 자랑하고 투자해야 될 것은 정말 많습니다. 내세울 게 가격이다? 양심병원이다? 이거는 의심의 눈초리를 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좋은 병원이다라고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의료의 질은 아무래도 당연히 같은 수의사 입장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완벽한 수의사가 아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실수도 많이 했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의 최우선은 언제나 환자, 동물이었고 모든 수의사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환자를 대하는 태도나 진정성에서 사실 많은 부분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정보가 많은 집사님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 수의사였습니다.